I saw that we'd matched the next day on Saturday, and then we met at Sky City, and then we decided that we were going up to Andy's Burger Bar. Been murdered or not yet. She may be alive and well, Okay. but she might also be dead. Okay, and it could be that you've done it. 틴더에서 매칭된 남자를 만나러 나간 후 행방불명된 그레이스 밀레인 살인 사건입니다. 그레이스 밀레인은 1996년 영국 에식스에서 태어났습니다. 3남매 중 막내였고 2명의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고 활발해서 친구들이 많았으며 여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영국에 있는 링컨 대학교에서 광고 마케팅을 전공했습니다. 여행을 좋아했던 그녀는 졸업 후 1년간 배낭여행을 위해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2018년 10월 모험적인 그레이스는 그토록 원했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페루, 남아프리카를 여행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들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11월에는 혼자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퀸스트리트에 있는 베이스 백패커라고 불리는 호스텔에 체크인했습니다. 2018년 12월 1일 토요일 저녁 6시 검정 드레스를 입은 그레이스는 흰 구두를 신고 작은 핸드백을 메고 유명한 소개팅 어플인 틴더에서 매칭된 남자를 만나기 위해 호스텔을 나와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낯선 곳에서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만나는 걸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몇 번의 대화 후 그와 만나서 간단하게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술집이 밀집돼 있는 스카이시티의 번화가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즐겁게 대화를 나눈 후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으며 2차로 자리를 옮겨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술에 적당히 취한 그들은 9시 30분 서로 연인처럼 붙어서 술집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2일은 그레이스의 2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며 그녀에게 생일 축하 인사를 했지만 그레이스는 이상하게 아무런 응답도 없었고 그녀의 두 전화기는 음성 메시지로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녀가 여행하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사진들과 세부사항을 항상 전달받았던 오빠 데클라는 갑자기 연락이 없자 이상함을 바로 감지하였습니다. 12월 5일 영국에 있는 아버지는 오클랜드 경찰에 연락해서 딸의 실종을 신고한 후 바로 비행기를 타고 뉴질랜드로 왔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그레이스가 머물었던 호스텔로 갔고 그녀가 자기 짐은 그대로 남겨둔 채 12월 1일 오후부터 체크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레이스가 토요일 밤에 어디에 있었는지 추적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시 주변에는 방대한 수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종된 그날 그녀가 어떤 남자와 같이 있었는지는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같이 있었던 남자는 시티라이프 호텔에 묵고 있는 26살 제시 캠프슨이었습니다. 그는 웰링턴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이혼한 후 조부모님과 살았으며 병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명한 흑인 럭비 선수들이 자기 사촌이라고 말하고 다녔으며 자신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동정심을 얻었습니다. 그는 고용주 집주인 동업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의 강박적인 거짓말은 들통이 났고 일자리를 잃기도 했으며 집주인한테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집주인한테 자기는 뉴질랜드 국가 소프트볼 팀에 계약된 프로 선수이며 곧 계약금을 받으면 렌트비를 한꺼번에 주겠다며 수개월 동안 돈을 안 주다가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가 제시를 만난 12월 1일은 그가 전화 영업 일을 하다가 거짓말로 인해 해고된 당일이었습니다. 12월 5일 그는 경찰서로 불려가 조사를 받습니다. 캔더에서 그레이스와 매칭되고 메시지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음날 스카이시티에서 만나서 술을 마셨고 9시 30분에는 가벼운 불키스와 허그를 한 후 좋게 헤어졌어요. 그 후 연락을 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Been murdered or not yet. She may be alive and well, but she might also be dead. Okay, and it could be that you've done it. 그리고 경찰은 DNA 샘플을 제공할 수 있냐고 물었고 제시는 자기는 죄가 없어서 기꺼이 샘플 채취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형사들은 많은 분량의 CCTV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의 진술과 다르게 그들은 서로 안고 다정한 모습으로 호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레이스가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제시는 아침에 혼자 호텔을 나와 여행 가방을 사고 청소용품과 삽을 샀습니다. 그리고 정오 12시쯤 택시를 타고 가서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빨간 도요타 코롤라를 빌린 후 틴더에서 매칭되었던 다른 여자를 만납니다. 그는 그녀에게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했으며 자기 친구들 중에는 경찰관이 있다는 등 정신없는 말을 했고, 그가 너무 이상하다고 느낀 여자는 자기 차로 데려다 주겠다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헤어집니다. 그 후 그는 카펫 전용 청소기를 빌려왔으며 호텔 직원들한테는 카펫에 포도주를 쏟았다고 변명하였습니다. 저녁 9시 반 그는 호텔 트롤리에 2개 여행 가방을 싣고 내려와 렌트카에 옮기고 어디론가 갑니다. 경찰은 제시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잡으러 호텔로 향했습니다. 한편 12월 7일 영국에 있던 그레이스 아버지는 딸을 찾기 위해 뉴질랜드에 왔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찾아달라고 방송을 통해 호소했습니다. 내 사랑스러운 막내딸 그레이스가 여기 뉴질랜드로 여행 와서 수일간 행방불명인 상태입니다. 그녀는 밝고 재미있어서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항상 가족을 챙기는 아이입니다. 12월 1일 이후로 연락 끊겼고 우리 가족은 그녀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호텔에 도착한 경찰들을 보고 도망가는 제시를 가까스로 체포하였고, 과학수사팀이 와서 증거를 찾기 위해 그의 호텔방을 철저하게 수사했습니다. 살인의 흔적을 없애려고 제시가 갖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펫 바닥은 그레이스 피로 덮여 있었습니다. 많은 증거가 제시를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었고, 자백을 받고 그레이스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경찰은 그를 강도 높게 신문했습니다. 구석에 몰려 도망갈 곳이 없었던 제시는 진술을 극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평범하게 성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레이스가 더 자극적이고 더 거친 것을 요구하더니 자기 목을 조르라고 요구했어요. 얼마 후 저는 샤워를 했고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죽어있는 그레이스를 침실 바닥에서 발견했어요.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랐고 살인 누명을 쓰고 싶지 않아서 여행 가방에 그녀를 넣고 옮겨 땅에 묻었습니다. Did you kill Grace Mullane? Okay. Jesse Kempson, you're under arrest for the murder of Grace Mullane. 그는 그레이스가 성관계를 하던 중 사고로 죽은 거라며 끝까지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레이스가 묻힌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도로에서 약 100m 떨어진 숲에서 그레이스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영국에서 뉴질랜드로 여행 온 어린 여행객의 비참한 죽음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으며, 뉴질랜드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표하고 슬픔을 공유했습니다. 이에 총리는 뉴질랜드를 대표해서 그레이스 부모님에게 사과했으며 전폭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를 대표하여 그레이스의 가족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딸은 여기 뉴질랜드에서 안전했어야 했지만 그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지켜주지 못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시 캠프스는 그레이스 밀레인 살인 혐의로 공식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레이스가 실종된 지 불과 5일 후인 12월 10일에 시신을 부검한 결과 손에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판정했으며, 가슴과 팔에 멍든 모양을 통해 그레이스가 거세게 저항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이 5분에서 10분 동안 상당한 힘에 의해 지속적으로 졸려 숨이 끊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레이스가 그의 방에 죽은 채 누워있던 새벽 1시, 제시는 인터넷으로 가장 뜨거운 불, 고기를 먹는 새, 그리고 그녀를 묻을 만한 산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 후 포르노 사이트를 뒤졌으며, 그리고 시체의 알몸 사진을 여러 장 찍은 기록도 남았습니다. 시체는 영국으로 운반되었으며 수백 명의 영국 시민들이 에식스에 있는 브렌트우드 성당에서 열린 그녀의 장례식을 위해 모였습니다. 뉴질랜드 당담 형사는 그녀의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 영국까지 가서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레이스가 안치된 지 6일 후 제시는 고등법원에 출두했고, 그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3주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제시는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있었습니다. 제시의 변호인단은 안타까운 그레이스의 죽음을 서로 합의된 잘못된 거친 섹스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였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레이스가 제시를 만나기 전에도 이러한 거친 행위를 즐겼었다고 막말을 했으며, 제시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 몰라 그레이스의 몸을 숨겼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산더미 같은 강력한 증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시가 그레이스 사망 후 당황하지 않았으며,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의도적이라고 반론했습니다. 2019년 12월 22일
그의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제시 캠프스는 1급 살인죄 혐의로 종신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시가 그레이스의 살인 혐의로 체포된 후 방송에 나온 그의 사진을 보고 두 여성이 경찰서로 왔습니다. 그녀들은 각자 제시가 자신들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제시는 내 목에 칼을 대고 위협하며 강제로 성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계좌에서 돈 1,000만 원을 빼가기도 했어요. 그는 거칠게 성관계를 할 것을 강요했고 내가 만약 거절하면 나를 죽이고 가족까지 죽인다고 협박했어요. 제시는 이 범죄들로 3년 6개월의 징역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잃고 슬픔으로 병을 얻은 그레이스 아버지는 2020년 11월에 사망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